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과진료보조학 인터넷 강의 네 번째 시간. 오늘은 플루이드 테라피에 대해서 수액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수액 치료는 여러분들이 이제 응급 상황에서 특히 이제 쇼크 치료나 저혈당증 치료에 있어서 현장에서 이제 IV를 잡는 게 예전과는 달리 상당히 많이 일반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수액 치료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수액을 선택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줄 것이냐, 어떤 속도로 줄 것이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이 수액을 사용하는 것,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어떤 치료를 사람에게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얼마나 이제 충분히 그런 수액 치료에 따르는 그런 인디케이션과 컨트라 인디케이션 그리고 컴플리케이션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 수액 치료에 대해서 되게 기본적인 내용들부터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요, 체내 수분 조절에 대한 기본적인 피지올로지를 이야기를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수액의 종류와 수액의 기본적인 이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액 종류들, 그리고 특장점, 사용법, 그리고 기본적인 원칙들, 치료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퀘스천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의식이 없는 60세 여자 환자예요. 혈당을 측정했더니 하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을 40일로 잘못 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 드린 케이스들은 전부 다 이제 실제로 있었던 케이스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를 이야기를 드리고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내는 케이스입니다. 하이를 40일로 잘못 봐가지고 50% 포도당을 줘버렸어요. 100cc를 급속으로 정주를 하였습니다. 이 환자의 체내 수분 상태와 전해질 당 수치 변화에 따른 어떤 생리적인 변화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50% 포도당이 100cc면은 몇 g의 포도당이 들어간 것인가요? 네, 50%니까 100cc니까 50g의 포도당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하이라고 하면 기계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부분 이제 500 이상을 하이라고 잡습니다. 그러면은 당 수치가 500 이상인 고혈당 환자에서 아주 높은 농도의 고농도의 포도당이 더 들어가게 되겠죠. 이 환자의 체내 이제 당 수치는 당연히 더 올라가게 되겠죠. 당 수치가 이제 더 올라가게 됨에 따라서 삼투압, 즉 오스몰라리티는 더 상승을 하게 되겠죠. 오스몰라리티가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를 하게 되나요? 당연히 이제 당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첫 번째로 당이 높아지게 되면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당이 높아지게 되면 혈액이 점도, 즉 오스몰라리티가 증가를 한다는 건 점도가 증가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더 끈적끈적해져요. 그렇다 보면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겠죠. 체내 대사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이 고혈당이라는 자체가 혈당이 높으면 인슐린에 의해서 혈당을 낮추는 작용이 일어나 주어야 하는데 이미 고혈당이라는 자체는 그러한 조절 기능이 없어진 상황이다. 그렇다면 더 이제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렇다면 혈당을 얼마나 빨리 낮춰줘야 하는가? 물론 아주 높은 경우에는 급속도로 낮춰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혈당을 낮출 때 우리가 인슐린과 같은 약제를 쓸 것이냐, 아니면 수액을 줘서 보다 점도를 떨어뜨리면서 상대적으로 희석을 시킬 것이냐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렇게 혈당을 급속도로 낮춰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이 전해질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전해질 중에서도 특히 이제 포타시움 같은 경우에는 혈당과 거의 동일하게 같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혈당을 낮춰줬는데 거기에 따라서 전해질, 즉 포타시움이 칼륨이 낮아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한 번에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만성 알코올 중독 환자래요. 우리가 현장에서 되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60세 환자가 토혈과 혈변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토혈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궤양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간 경화에 따른 2차적인 식도 정맥류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든 상당히 응급 상황이고요. 혈압은 90에 60 떨어져 있습니다. 하트레이트 증가되어 있고요. 체온도 낮아져 있고요. 창백한 피부에 식은땀, 네, 쇼크이겠네요. 현장에는 토혈에 의한 출혈량이 최소 1리터 이상으로 생각되었다. 의료지도에서 수액 처치를 하라고 하는데, 네, 뭘 줘야 될까요? 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액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수액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 어떤 수액을 줘야 할지 결정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노말셀라인이지만 왜 노말셀라인이 이 상황에 가장 적절할 것이냐를 여러분들에게 이번 시간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노말셀라인을 선택을 했어요. 이송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어요. 한 30분에서 1시간 걸린다. 얼마나 줘야 될 것이냐? 1리터를 줄 것이냐? 2리터를 줄 것이냐? 네. 얼마나 빠른 속도로 줘야 할 것이냐? 결국 같은 얘기가 되겠죠. 수액을 그럼 너무 많이 줘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아는 상태에서 수액 치료를 하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이번 시간에는 수액이 이제 무엇이며 어떤 식으로 우리 몸에서 조절이 되고 또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